팔아야 되나? 안녕하세요, SJ픽처스입니다. 오늘은 폰카와 하이엔드 카메라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풀프레임과 폰카를 비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풀프레임보다 센서가 훨씬 작은 1인치 하이엔드 카메라가 이 폰카에 비해서 얼마나 비교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어차피 이런 핸드폰은 다들 들고 다니지만 이런 카메라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하이엔드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사는 비용과 얘를 갖고 다녀야 되는 귀찮음을 감당할 만큼 이 하이엔드 카메라가 폰카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폰카는 무려 1억 화소를 자랑하는 갤럭시 S20 울트라, 그리고 하이엔드 카메라는 하이엔드 카메라 중에서도 광학적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캐논의 G5X 마크 2입니다. 둘은 나온 시기도 차이가 크지 않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거의 최상급의 카메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폰카와 하이엔드 카메라를 대표한다고 보고 비교를 해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왼쪽이 갤럭시 S20 울트라로 찍은 폰카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캐논 G5X 마크 2로 찍은 하이엔드 카메라 사진입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 사진은 여기 보시면 12000 곱하기 9000 사이즈로 찍혀있죠. 이게 1억 800만 화소인데 최대한 1억 8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보시면 비슷한 화각에서 이 정도. 확실히 폰카 사진에 비해서 우측의 하이엔드 카메라 사진이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을 줘요. 이게 아웃포커싱이 더 많이 돼서 그러는데 아웃포커싱의 차이는 센서의 크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면 사실 폰카는 1억 화소고 이 하이엔드 카메라는 2100만 화소 정도 되는데요. 화소 차이가 거의 5배 정도는 나는데 디테일에서 오히려 하이엔드 카메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컬러 화이트 밸런스는 하이엔드 쪽이 좀 더 노랗게 찍혔어요. 조명이 약간 노란색이어서 이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는 색은 폰카가 더 잘 재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이 사진은 갤럭시의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이용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환산화가 50mm에서 최대 개방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정도 얕은 심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배경이 흐려진 거를 알 수 있죠. 폰카 라이브 포커스 사진은 이 사진에서는 그래도 라이브 포커스가 좀 잘 먹었어요. 근데 보시면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초점 맞은 부위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런데도 눕기가 잘 안 따져서 여기는 심도의 변화가 좀 급격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어색하고요. 그래도 이 사진은 비교적 라이브 포커스가 잘 맞은 사진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사진 보시면 초점이 잘 안 맞죠. 다음 사진 보면 얘는 좀 잘 맞은 사진이고요. 눕기도 어느 정도 잘 따져 있죠. 이 사진 보시면 눕기가 잘 따진 것 같긴 한데 좀 어색합니다. 이게 어색한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이랑 저기 있는 사람이랑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카메라에서는 심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흐려지는 효과가 멀리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갑자기 흐려지면서 좀 어색한 느낌을 주죠. 영상을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폰카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으로 찍은 거고요. 이 정도는 좀 처참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눕기도 잘못 따져 있고 선명도도 너무 낮아요. 초점도 계속 못 잡고요. 그에 비하면 하이엔드 찍은 영상은 매우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죠. 배경이 날아가는 부분이 조금 덜 날아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면은 하이엔드 쪽이 심도차를 나타내기에는 훨씬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4, 25mm 정도 되는 표준 광각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1억 화소 사진의 디테일이 확실히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확대하면은 이 하이엔드 사진은 조금씩 깨집니다. 얘는 안 깨지죠. 더 확대해 볼까요? 이 정도고 얘는 확대를 하면은 픽셀이 약간 보이죠. 얘는 아직까지 픽셀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조금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데 보면 주광에서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폰카는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이엔드 카메라 사진이 약간 어둡게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 폰카 사진은 밝기가 딱 좋아 보이죠. 그 다음 이거는 초광각 사진인데요. 갤럭시 S20 뿐만 아니라 요즘에 프리미엄 폰카들은 대부분 렌즈가 몇 개 있잖아요. 이런 초광각 렌즈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얘 보시면은 환산화각 13mm 정도로 매우 광각이에요. 그에 비해 거의 모든 하이엔드 카메라의 최대 광각은 23mm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에 카메라로 13mm 정도의 초광각을 찍으려면 렌즈가 교환되는 미러리스나 DSLR에서 추가적으로 초광각 렌즈를 구매해야 됩니다. 물론 이 광각 렌즈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으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런 초광각 사진을 찍을 수는 있다는 게 하이엔드에 비해서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50mm 정도의 표준에서 망원 사이 정도 되는 화각입니다. 사실 이 S20 울트라의 경우는 표준 화각이 25mm고 망원 화각이 무려 100mm예요. 그래서 25mm부터 100mm 사이의 이 넓은 영역은 그냥 25mm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확대하는 디지털 줌, 그러니까 찍고 크롭해서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질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그냥 딱 봐도 폰카의 화질이 매우 떨어지죠. 확대를 해보면 벌써 픽셀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얘 확대하면 훨씬 선명한 걸 알 수 있죠, 이 하이엔드 카메라가. 대부분의 표준 렌즈들이 23mm에서 70mm인 걸 생각을 하면은 망원 렌즈를 100mm로 한 거는 너무 초점거리가 긴 렌즈를 망원으로 잡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물론 100배 줌을 광고하고 싶었으니까 어떻게든 렌즈 자체도 장망원에 넣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얘가 이제 100mm 정도 되는 사진인데요. 오히려 아까 50mm 사진보다 이 100mm 사진에서 훨씬 선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면 사진 퀄리티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하이엔드에 비해서도. 이런 어두운 영역들이 얘는 HDR 기능에 의해서 많이 좀 밝게 보정이 돼서 처리가 되었죠. 확대해서 살펴보면 둘 다 사진이 괜찮은 편인데요. 샤프니스는 폰카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폰카는 폰카 특유의 그 오버 샤픈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너무 과하게 샤픈 필터를 먹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에 비하면 하이엔드 카메라가 좀 더 자연스럽죠. 그 다음 하이엔드 카메라는 120mm까지 최대한 당긴 거고요. 얘는 이제 100mm 망원에서 이제 디지털 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를 해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보면 사실 제 눈에는 퀄리티는 하이엔드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폰카 디지털 줌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림처럼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게 이제 그토록 자랑하는 100배 줌인데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차라리 얘를 확대해보면 한 이 정도면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이는데 물론 얘는 확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픽셀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도 하이엔드가 좀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폰카의 100배 줌은 거의 이건 수치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자에 잔상이 남는데 이거는 디지털적으로 떨림이나 어떤 선회도 같은 부분을 보정한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카페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디테일이 하이엔드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날아가지 않고 그래도 명부가 좀 보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확실히 하이엔드 사진은 약간 어둡고 좀 노래 보이긴 해요. 풀프레임과의 비교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폰카의 화이트 밸런스 잡는 능력은 엄청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대로 색감을 잡는 능력이죠. 그 다음 확대를 해보면 이 정도.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창문 밖을 보면은 폰카 사진이 하이엔드 사진에 비해서 명부가 더 잘 보존됐는데요. 이거는 폰카의 HDR 기능 때문인데요. HDR은 어두운 안부는 밝혀주고 밝게 날아간 명부는 낮춰져서 디테일을 보존해주고 이런 기능이에요. 그에 비하면 하이엔드는 좀 날아가 있죠. 물론 로우로 찍어서 보정하면은 하이엔드 쪽이 나을 거예요. 좀 더 확대를 해봤어요. 이 부분은 하이엔드에서도 약간 디지털 줌을 한 건데요. 크기를 둘이 맞춰보면 제가 볼 땐 하이엔드 쪽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폰카는 노이즈가 꽤 보이죠. 그 다음 사진인데요. 이 꽃을 풀인가? 아무튼 이 식물을 가까이 찍어서 아웃포커싱을 시켜봤는데요. 하이엔드 카메라에서는 되게 극적으로 아웃포커싱이 되죠. 주변 배경이 아예 날아간 걸 볼 수 있는데 폰카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날아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색상 표현은 폰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역시 디테일적인 면에서 1호 화소 사진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요. 좋네요. 솔직히 이 두 사진 놓고 비교해보면 저는 이 폰카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의 모습을 내려 찍은 건데요. 사진이 거의 비슷해 보이죠? 확대를 좀 해볼까요? 역시 1호 화소답게 확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디테일들이 살아 있습니다. 하이엔드 카메라도 디테일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글자 같은 것을 보면은 확실히 이 폰카 쪽이 뚜렷하죠.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화소 차이가 있는 게 하이엔드는 확대를 하면은 좀 픽셀이 깨져 보이긴 해요. 이런 데가 더 확대 보면 이 정도 차이죠. 물론 하이엔드 카메라는 이렇게 당겨서 뭘 찍으려면은 그냥 광학 줌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폰카도 100mm 화각입니다. 둘 다 사진이 괜찮아 보여요. 둘 다 최대한 망원으로 당긴 다음에 디지털 줌을 한 건데요. 어떤가요? 하이엔드 카메라가 훨씬 나아 보이네요. 이쪽 보시면 이 번지 농장 마크에 그냥 하얗게 되어 있는 반면에 하이엔드 카메라는 약간 어떤 형상이 보이죠. 확실히 다이나믹 레인지는 센서가 좀 더 큰 하이엔드 카메라가 아직까지는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하이엔드 카메라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제품 사진을 찍은 건데요. 오, 이 폰카 사진 되게 좋지 않나요? 제가 이 사진은 다른 데서 그냥 보면은 폰카 사진이라고 안 믿을 것 같아요. 확실히 센서가 많이 커진 게 이 정도 가까이에서 찍으면 어떤 폰카라도 아웃포커싱이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확실히 S20 울트라의 센서가 커져서 그런지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한 이런 아웃포커싱을 보여주네요. 밝기도 좋고 확실히 밝기를 선택하는 직광 같은 부분은 이 하이엔드 카메라에 비해서 폰카가 좋아 보입니다. 하이엔드 카메라는 제가 나름 노출 보정으로 밝기를 약간 올려서 찍었는데도 좀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두 사진을 놓고 보면 역시 측광은 폰카가 정확한 것 같아요. 다음 야간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폰카가 아웃포커싱이나 망원 부분만 빼면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야간 사진에서 어떨지 비교를 해볼게요. 야간 사진은 하이엔드가 낫지 않을까요? 얘는 S20 1200만화소로 찍혔네요. 확실히 하이엔드 카메라는 아웃포커싱이 돼서 인물에 좀 집중되는 효과를 줍니다. 이 사진 화장 지운 거라고 쓰지 말랬는데. 그에 비해 폰카 사진은 뒤에까지 다 초점이 맞아있죠. 노이즈는 둘 다 별로 없긴 한데 확실히 확대를 해보면 폰카 사진은 뭔가 이 수치화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조명이 꽤 있는 곳이어서 감도는 둘 다 높지 않았네요. 그리고 보시면 폰카는 노출 시간을 상당히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얘는 8분의 1초고 이 하이엔드 사진은 80분의 1초죠. 노출 시간이 길면은 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적어져요. 폰카가 센서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심하게 끼는데 이거를 노출 시간을 좀 길게 하고 흔들림 보정을 함으로써 좀 억제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얘는 1억 화소 사진이네요. S20 울트라에서 얘는 1억 화소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얘는 12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되게 차이가 큰데요. 1200만 화소에서는 이 간판이 다 보이죠? 1억 화소에서는 하얗게 날아가서 잘 안 보이죠? 아마도 1억 화소 사진에서는 HDR 적용이 잘 안 돼서 이 명부를 다시 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약간 제가 인물을 찍었지만 초점이 나가있죠. 오히려 이 뒤에 있는 간판에 초점이 맞았네요. 비교해서 보면 이런 데서 보면은 확실히 하이엔드 카메라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확대를 했을 때 하이엔드 카메라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엔드에서는 자연스럽게 배경이 아웃포커싱 되면서 좀 더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 극저조도 상황인데요. 얘는 1억 화소로 찍힌 사진이고 노출 시간이 20분의 1초밖에 안 되죠. 그리고 얘는 50분의 1초.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 노이즈가 하이엔드 쪽이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얘는 ISO 감도 6400이나 되고 폰카는 1600이니까요. 이 사진은 장노출을 하는 야간 모드로 찍혔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이즈 억제력이 폰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폰카는 전면 셀카인데요. 전면 셀카의 퀄리티는 당연히 별로 좋지 않아요. 보시면 색 재현력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하이엔드 카메라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영상을 한번 보시면 폰카 셀카로 찍은 동영상인데요. 확실히 셀카는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네요. 셀카봉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정도. 여기 보시면은 명부도 다 날아가 있고요. 일단 여기 플레어 현상이 초점도 막 맞았다 안 맞았다 하고 아무튼 안 좋아요. 노이즈도 심하고. 하이엔드로 찍으면 훨씬 깨끗해 보이죠? OMX 마크 2 하이엔드 카메라 브이로그 테스트입니다. 뭐 셀카봉 없이 촬영하고 있어요. 셀카와의 비교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까 하이엔드 카메라가 훨씬 좋습니다. 보이네요. 괜찮죠? 그 다음 사진은 1억 화소 사진이 확실히 선명해 보이긴 합니다. 확대를 해봐도 확대하면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폰카도 저조도 성능이 되게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요. 센서가 커진 게 당연히 제일 크겠죠?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확실히 어두운 영역을 보면 안부를 폰카는 저절로 끌어올려줘요. 여기 보시면 이 어두운 부분에 글자들이 거의 잘 안 보이는 반면 폰카는 자동으로 밝게 보정을 해주죠. 노이즈가 끼는 한이 있어도. 위에 창문 안을 봐도 폰카 쪽이 좀 더 살아있습니다. 노이즈는 폰카 쪽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데 보시면 하이엔드에서 디지털 줌으로 더 당겨봤고요. 얘도 확대를 시켜보면 어떤가요? 둘 다 괜찮아 보이죠? 폰카의 디테일이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폰카는 1200만 화소로 찍혔는데 1200만 화소에서는 HDR이 잘 적용이 돼서 여기 밝은 부분이 다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하이엔드는 명부가 날아갔죠? 이것도 아마 로우로 찍어서 보정하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망원으로 당겨봤을 때 좀 더 당겨봤을 땐 이 정도인데 이 사진에서는 하이엔드가 좀 더 디테일이 나아 보이긴 해요. 확대를 해보면 하이엔드 쪽이 좀 더 디테일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폰카로 이 정도 당겨서 찍는다는 게 놀랍긴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정도 당겨 찍는다는 거는 놀랍긴 해요. 100배 주면 과장 광고가 맞지만. 그 다음 찍은 사진은 이 사진 보면 초점이 나가 있죠. 1억 화소에서 확실히 초점이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요. 12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은 상당히 디테일이 잘 살아있죠. 확대를 해도 확대를 하면은 금방 깨지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이엔드 사진은 심도차 때문에 이 앞에 비해서 뒤에가 약간 흐려졌고요. 망원 사진인데요. 이 사진 보시면 폰카 사진이 더 밝아 보이죠. 하이엔드 사진은 너무 어두워 보이긴 합니다. 정보를 보면 역시 폰카는 30분의 1초로 찍혔고요. 하이엔드는 250분의 1초로 찍히느라 감도 ISO가 올라갔죠. 원래 카메라는 초점거리 곱하기 2분의 1초 정도로 이 셔터 스피드가 계산이 돼요. 이게 광각에서보다 망원으로 갈수록 손떨림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조금 짧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는 이렇게 망원으로 당겨서 찍었을 때 250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셔터 속도로 찍힙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찍으면 폰카가 밝기가 더 좋죠. 폰카가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디테일 보시면 노이즈는 당연히 밝게 찍힌 폰카 쪽이 좀 더 많고요. 확실히 폰카는 빛 번짐이 좀 더 있네요. 하이엔드에 비해서는 폰카 쪽은 빛이 약간 테두리가 번져 보이죠. 이런 데를 봐서도 그렇고요. 빛 번짐에선 하이엔드가 훨씬 좋습니다. 확대를 시켜보면 폰카 사진은 너무 뭉개져서 약간 수채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볼 때는 하이엔드 사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은 이번에는 또 폰카 쪽이 더 노랗게 찍혔습니다. 얘는 약간 붉게 찍혔고요. 사진 색감은 하이엔드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해요. 화이트 밸런스는 폰카가 나은 줄 알았는데 뭐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망원으로 줌을 당겨보면 이 사진에서는 하이엔드 쪽이 훨씬 좋아 보이죠. 이 폰카 쪽에서는 컬러 노이즈도 많이 발생하고 디테일이
폰카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죠? 여기 이런 노이즈들 좀 알쏭달쏭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폰카가 더 나아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이엔드가 더 나아 보이고, 브이로그를 한다고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이거 폰카로 찍은 거예요. 어우, 밝아서 좀 되게 힘드네요. 보시면 명분은 뭐 많이 날아가 있긴 하고요. 근데 이 정도면 디테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엔 하이엔드로 찍은, 자, 이거는 절대적인 퀄리티는 하이엔드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괜찮아 보이죠? 자, 재생을 해보면 이쪽이 폰카, 이쪽이 하이엔드예요. 어떤가요? 퀄리티는 하이엔드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흔들림 억제는 폰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자, 어떤가요? 확실히 하이엔드 영상에 비해서 폰카 라이브 포커스로 찍은 영상은 너무 허접해 보이죠. 양쪽 비교해보면, 네, 이 정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 비교를 하기 전엔 하이엔드 카메라가 모든 면에서 당연히 우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폰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S20 울트라의 카메라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폰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S20 울트라의 카메라는 놀라움을 주는 건 사실이네요. 그냥 주광에서 찍는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이 폰카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1억 화소 사진에서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폰카가 하이엔드 카메라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이엔드가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은 일단은 아웃포커싱 부분, 둘 다 망원으로 당겼을 때 디테일은 하이엔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센서가 큰 하이엔드가 야간 사진에서 폰카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야간 사진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나서 놀랐습니다. 그거는 야간에 폰카는 의도적으로 셔터 스피드를 많이 느리게 찍어서 노이즈를 억제하는 것 같아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풍경 사진만 찍고 싶다 하면 폰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인물 사진을 좀 찍고 싶다 하면 아무래도 하이엔드 카메라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엔드 카메라와 폰카 비교를 해봤고요. 전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팔아야 되나?